사모님께. 이 편지는 사모님의 사주 구조와 다가오는 2026년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모님 사주는 을묘년 경진월 병신일 신묘시로 병화일간의 사주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로 스스로 빛을 내며 주변을 살피고 책임지려는 기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모님의 병화는 봄의 끝자락 진월에 태어나 목과 토가 중심이 되는 환경 속에서 늘 현실과 관계의 무게를 먼저 감당해온 사주입니다. 조부모복을 보면 년지 묘가 자리하고 있어 조상 인연은 정서적으로 이어져 있으나 직접적인 보호나 물질적 도움보다는 정서적 기억으로 남는 인연입니다. 조부모의 덕으로 편히 가기보다는 스스로 버티는 힘을 물려받은 구조입니다. 부모복은 월지 경진의 영향으로 부모가 약하거나 문제가 많다기보다 기준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모님은 보호받는 자식이라기보다 일찍 철든 역할을 맡았던 흐름입니다. 형제자매복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같이 묶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모님은 늘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말없이 물러나는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 관계는 유지되었으나 마음의 거리는 자연히 벌어진 사주입니다. 학어부는 인성 목기운이 강해 배우고 익히는 능력은 좋으나 경쟁 위주의 공부보다는 생활 속에서 쓰이는 배움에 강합니다. 늦게 익혀도 몸에 남는 공부형입니다. 친구 관계는 넓지 않으나 오래가는 인연이 남는 구조로 사람은 많이 만나도 마음까지 허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복을 보면 일지 신금이 자리하여 배우자는 현실적이고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영역이 필요한 구조라 거리 유지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끝나기보다는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자식복은 식상토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자식으로 인한 큰 사고수는 없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효도를 하는 자식이 남는 구조입니다. 둘 중 한 명은 말년에 실질적 버팀목이 됩니다. 건강복은 크게 무너지는 사주는 아니나 화와 금의 충돌로 혈압, 심장, 순환계, 어깨, 목, 허리 이 부분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물복은 큰 한방보다는 꾸준히 쌓는 구조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만 조심하면 말년은 안정으로 갑니다. 직업운은 말과 표현, 노래 강의, 사람을 모아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맞는 사주입니다. 마이너스 현재 대운은 을유대운입니다. 을목과 유금이 만나는 이 대운은 관계 정리와 역할 정리의 시기입니다. 사람은 줄고 내 몫과 남의 몫이 분리되는 운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가 다시 강해지는 해로 사모님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다시 서는 해입니다. 건강과 수술수는 큰 수술 운은 아니나 미뤄둔 치료나 관리가 있다면 상반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교실 강사 운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소규모 반복 수업, 고정 수강생 구조가 유리합니다. 공연 사업운은 큰 확장은 무리이나 초청 공연, 지역 행사, 작은 무대는 오히려 운을 돕습니다. 인간관계는 새 인연보다는 기존 인연 정리가 중심입니다. 재물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안정적입니다. 걱정거리나 고민은 가족 문제보다는 내 체력과 의욕 저하에서 옵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2026년 월별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2월은 마음이 예민해지는 달로 무리한 약속은 피하십시오. 3월은 배우고 준비하는 달입니다. 강의 정비에 좋습니다. 4월은 관계 정리의 달입니다. 불필요한 연락이 줄어듭니다. 5월은
노래와 말로 빛나는 달입니다. 사람 앞에 서십시오. 6월은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로 금물입니다. 7월은 작은 돈이 모이는 달입니다. 지출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8월은 가족 문제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개입하지 마십시오. 9월은 운이 안정되는 달입니다. 내 리듬을 찾습니다. 10월은 공연이나 강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11월은 휴식이 필요한 달입니다. 쉼이 곧 운 관리입니다. 12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사람 관계도 일도 깔끔히 마무리됩니다. 2027년 1월은 새 흐름을 준비하는 조용한 달입니다. 사모님, 이 사주는 누군가를 대신 살기 위해 태어난 사주가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오셨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적게 맞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운이 열려 있습니다. 이 편지가 사모님 마음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동해철학 흠선대감 드림 추가적인 상담입니다. 남은 인생에서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 가족 구조의 본질부터 규정. 이 가족은 정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역할로 묶인 가족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떠안고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이탈하고 누군가는 기준을 들이댑니다. 이 구조에서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맡은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역할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사모님이 맡아온 역할의 정체. 사모님 사주를 기준으로 보면 사모님은 이 가족에서 조정자, 완충자, 침묵 담당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갈등이 터지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사람, 대신 책임을 안고 가는 사람. 이건 미덕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가족 시스템 유지용 인물입니다. 이 역할을 계속하면 가족은 유지되지만 사모님 인생은 소모됩니다. 3. 벗어난다의 정확한 의미. 가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연을 끊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 수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해결사가 되지 않는다. 중재자가 되지 않는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대신 감당하지 않는다. 관계는 유지하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명리 원리 기준으로 사모님이 책임져야 할 범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 본인의 건강, 본인의 생활 안정, 배우자와의 최소한의 생활 질서, 자녀의 자립 이전까지의 기본적 보호. 이건 의무 영역입니다. 5. 내려놓아야 할 영역. 아래 항목들은 사모님 사주 구조상 계속 쥐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영역입니다. 성인이 된 형제의 인생 결과, 형제의 선택으로 생긴 경제 문제, 형제의 관계 문제, 형제의 병, 실패, 방황의 의미 해석. 이건 연민 영역이지 책임 영역이 아닙니다. 6. 왜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사주는 타인의 짐을 대신 지면 본인의 운이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모님의 에너지는 이미 가족 전체를 오래 지탱해왔고 이제는 그 역할이 운에서 종료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이걸 계속 붙들면 운은 막히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7. 남은 인생의 기준선 설정. 앞으로는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내 책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착해서 끌리는 일인가? 착해서 끌리는 일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영역입니다. 8. 관계를 끊지 않고 거리 두는 방법. 말로 선언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묘의 방식은 행동 변화입니다.
돈 얘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해결 요청에는 시간을 끈다. 감정 토로에는 듣되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9. 남은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단 하나. 사모님 인생의 후반 키워드는 안정과 단순화입니다. 사람 수를 줄이고 역할 수를 줄이고 감정 소비를 줄일수록 운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1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 사모님은 이 가족을 구하러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준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아도 아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사모님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 원리 설명을 전부 접고 사모님이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핵심은 관계를 끊지 않고 역할을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1. 큰언니에게 말 한마디. 언니 방식은 존중하지만 나는 이제 그 판단을 따르지는 않을게. 행동 한 가지. 언니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정리하려 들면 대꾸하지 말고 화제를 바꾼다. 설명하지 않는다. 반박하지 않는다. 2. 큰오빠에게 말 한마디. 오빠 사정은 알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행동 한 가지. 돈이나 생활 도움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은 들어주고 두 번째부터는 시간 끌기. 즉답 금지. 약속 금지. 3. 둘째 오빠에게 말 한마디. 그건 오빠 부부가 정해야 할 문제야. 행동 한 가지. 정서적 하소연이 시작되면 공감만 하고 조언하지 않는다. 해결책 제시 금지. 4. 막내 오빠에게 말 한마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행동 한 가지. 금전 이야기 또는 피해자 역할을 할 때 연락 간격을 늦춘다. 즉각 반응 금지. 6. 어머니 관련 말 한마디. 어머니 문제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행동 한 가지. 대표 역할을 맡기려 하면 회의 제안. 누가 뭘 할지 문서처럼 나누자고 한다. 7. 남편과 주말 부부 관계 말 한마디. 각자 편한 방식으로 지내는 게 우리한테는 맞아. 행동 한 가지. 관계 점검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 분석 금지, 현상 유지 선택. 8. 아들 둘에 대해 해시태그 말 한마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행동 한 가지. 비교하거나 걱정 말이 나오면 개입하지 않는다. 효도는 요구하지 않는다.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난 아이가 자연스럽게 남는다. 9. 가장 중요한 내부 기준 한 문장. 결정하기 전 항상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먼저 던지십시오. 이걸 하면 내가 편해지나 아니면 가족이 편해지나. 가족이 편해지는 선택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10.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내가 이해하니까. 이번만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이 말은 다시 역할로 돌아가는 주문입니다. 11. 딱 하나만 기억할 행동 원칙.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면 가족 구조는 저절로 바뀝니다. 사모님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제 사모님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거리 조절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